녹화 이제 시작하고, 예, 먼저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볼게요. 오늘 그 첫 번째 문제는 가선 집재 시스템에 대한 그 문제인데, 그 가선 집재 시스템 중에서도 그 고정 그 스카이라인 방식, 그러니까는 그 가공 그 본줄을 이용한 그런 그 가선 집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 그 개념으로는 그 러닝 그 스카이라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냐 이제 가공 본줄이 없는 그런 가선 집재 시스템이 있고요. 그러면 오늘도 이제 그 첫 번째 그 큰 그 단락을 잡을 때는 또 이제 여기 이제 저는 그 가선 집재 시스템 중에서도 큰 타이틀로 이제 집재란 무엇이냐, 집재의 개요로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1번 집재의 개요. 그러면 이 집재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는 그 집재란 그 임목을 그 벌채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운반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임도변이나 그 집재장 변에 그 모아 쌓는 작업을 그 집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집재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, 일단은 그 사용하는 힘에 따라서 인력에 의한 방법이 있고 기계력에 의한 방법이 있다. 특히 이제 기계력을 이용한 방법에는 그 트랙터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 이용한 그 차량형 집재 방식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 본줄이라든지 이런 그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가선형 그 방법이 그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,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지 주로 이제 가선형 집재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는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원 내려와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가선 집재 시스템, 가선 집재 시스템의 구분, 가선 집재 시스템은 뭘로 구분하느냐. 첫 번째, 아까 여기 이제 그 문제 나와 있다시피 고정 그 스카이라인 방식,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공 본줄을 이용한 그 집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이 있습니다.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은 이제 가공 본줄이 없는, 그러니까는 크게 가공 본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과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으로 구분된다는 점 아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,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은 뭐냐,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. 첫 번째, 여기에서는 그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에서는 대략적으로 6가지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에서는 그 3가지 그 방식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거고, 이게 그 가선 집재 시스템에 관해 가지고 과거에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.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, 그 다음에는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 그 3가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5점짜리로 그렇게 2차례 나온 적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선 집재 시스템에 대한 구분, 그러니까는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과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에 대한 그 차이점, 거기에 대한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나열을 하라는 그런 문제, 이렇게 대략적으로 3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 문제들 그 간혹 보면 우리 그 산림 그 기사 시험에서 그 필답 시험에도 이게 가끔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점 그 유의하셔가지고 그 공부하시는데 그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. 그러면 먼저 그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에서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 있느냐, 타일러식이 있습니다. 타일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그 다른 그 추가적으로 5가지도 더 설명을 할 건데, 이 총 6가지 방식에 대한 차이점은 결국 그거더라고요. 가공 본줄에 대한 경사도 차이,
그 다음에 개별 작업에 적합한 시스템인지 특별 작업에 적합한 시스템인지, 그리고 이제 문전 조작에 대한 여부, 그리고 가로 집지에 대한 그 이용 가능 유무,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송기가 이제 뭐 자중에 의해 가지고 그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, 이렇게 이제 크게, 그리고 이제 그 뭐 잔존목이라든지 그 임지에 대한 이제 훼손에 대한 정도,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서로 약간 좀 상이한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점, 예,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. 그러면 우선 첫 번째, 타일러식은 그 뭐냐? 이게 혹시 그 책을 그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, 우선 첫 번째 그 일반 방식 모형이 있죠. 여기 일반 그 방식 모형이 보면은 이제 6가지 그 형태가 대략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던데, 일단은 그 무조건 이 일반 그 작업 일반 방식에 대한 모형, 이게 사실 이제 특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여기에 대한 모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타일러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그림으로서 그 설명드리면은, 저도 이게 그 아직까지 그 100% 이게 확실하게 뭐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이제 저도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무작정 일단은 그 종류 6가지가 무엇이고, 그럼 그 6가지에 대한 그 일반 방식 모형은 어떻게 그리는지, 그것만 이제 저는 외우고 거기에 따른 이제 특징, 이제 뭐 가공본질의 뭐 경사가 얼마일 때 적용이 되고,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서 일단 시험을 본다라는 점, 예,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그 타일러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우스로 그리니까 조금 그림이 조금 이상해지는데, 이게 그 타일러식의 그 일반적인 그 방식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? 지금 화면 보니까 약간 좀 끊긴 것 같은데, 예, 한 이 정도 굵기는 그려야 되겠네요. 예, 일단은 지금 그림이 일단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, 이게 그 대략적인 그 타일러 방식에서 그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에서 첫 번째 작업, 첫 번째 방법, 예, 첫 번째 방법, 예, 잘 안 보신다고 다시 제가 그려드릴게요. 지금 이 굵은 선은 보이죠? 예, 혹시 이거 그 과제 그 해오신 분들 어떻게 그 답안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, 혹시 이 일반 그 방식 모형에 대한 그 자료도 혹시 다 찾으셨습니까? 그 과제 하신 분? 뭐 어떻게, 아니면 그냥 설명만 혹시 적으셨는지, 그림 다 찾으셨어요? 012님? 책에 나와 있죠? 이게 아마 그 산림과 임업기술인가? 그 임업기술 핸드북 이런 데도 아마 그림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. 예. 이제 그 책에서 설명만, 예, 그래, 이거 혹시나 이거 그림도 이게 그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는 이거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, 이 그림 그 반드시 그 명심하셔가지고 꼭 그 답안지에다가 그릴 수 있게끔, 예,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웬만해서는 그 답안지를 작성할 때 그림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그림을 먼저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, 이해가 안 되면은 최소한 외우기라도 하십시오. 뭐 설명은 일단 뒷전으로 하더라도.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종류 6가지는 뭐가 있었고 그림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,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그 설명은 또 어떠한 설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
그런 그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 타일러 방식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? 그 이제 첫 번째 가공 본줄의 경사가 이제 그 10에서 25도 이제 범위, 그리고 이제 그 대면적 개벌 작업에 이제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운전 조작이 용이하고 가로 집재가 용이하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송기가 그 자중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. 그리고 이제 되돌림줄의 그 드럼 용량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집재 거리가 약간 좀 이제 제한이 따른다는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그 택벌 작업지에 대해서는 이게 그 가로 집재에 의한 그 잔존목의 피해가 이제 많이 발생한다라고 적혀 있던데, 제가 이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림에 대한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 좀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좀 못 드린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제가 이때까지 그 작업 그 볼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지금 이번 그 엔드리 타일러식 넘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그 숲 가꾸기 사업 하면서 그 함 200을 이용한 그 집재 작업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가선 집재 그 방식이라든지 대략적으로 동영상을 봤는데, 거기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이게 뭐 타일러식인지 뭐 엔드리 타일러식인지 뭐 폴링 블록식인지 거기에 대한 그 구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일반적으로 그 가선에다가 그냥 도르래를 걸어 가지고 나무를 이제 그 이동 운반시키는 그런 그 형태만 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림은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, 예, 오늘은 그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1번 타일러식 했고요. 2번 두 번째 앤드리스 타일러식이 있습니다. 앤드리스 타일러식 같은 경우는 일반 방식 모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, 그 아까 그 타일러 방식에 비해 가지고 그 라인이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있고, 이렇게 라인 하나에다가 그 안쪽에 라인이 하나 더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송기에서 라인이 하나 더 내려와 가지고 예, 이게 그 앤드리스 타일러식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앤드리스 타일러식은 또 이제 그 어떻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는, 그 아까 이 앞번에 타일러식은 그 가공 본줄의 그 경사가 이제 10에서 25도 범위라고 했죠. 앤드리스 타일러식은 그 가공 본줄의 경사가 10도 이하인 경우에, 그리고 자중에 의한 그 반송기의 이동이 이제 곤란한 지역, 그 다음에 그 20도 이상의 이제 급경사 지역에서 그 반송기의 속도 조절이 어려운 개벌 작업지에 적합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전이라든지 가로 집재, 그 다음에 집재목에 대한 그 집 내리기가 용이하다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집재를 위한 장치가 있을 경우, 그럴 때는 그 택벌지에서 직각 방향의 그 가로 집재도 가능하다라는 거, 예, 그렇게 그 특징 아시면 될 겁니다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앤드류 타일러식을 했고, 세 번째 폴링 블록식이 있습니다. 그 폴링 그 블록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반 그 작업 방식 모형이 약간 좀 타일러식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이렇게 그 반송기가 있고, 반송기에서 선이 하나 내려오고,
이 시스템이 그 폴링 블록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아까 타일러식 있죠. 타일러식하고 차이점은 여기에서 상단 부분이 이렇게 방송기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타일러식하고 이렇게 폴링 블록식하고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. 이 차이점 아시면 될 거고요. 그러면 이 폴링 블록식에 대한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? 이제 가공 본줄의 경사가 이제 10도 전후로 해가지고 단거리, 소면적, 소량의 집지에 이제 유리한 작업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공 본줄이 이제 설치라든지 철거가 쉽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운전 조작이 어렵고 이제 집재 속도가 낮다라는 거. 이 세 가지가 폴링 블록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호이스트 캐리지식이 있는데, 이 호이스트 캐리지식은 작업 방식 모형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여전히 방송 시스템이 있고요. 이 방송기의 중간 지점에서 실수. 이건 아니고요. 이렇게 그냥 한 점에서 이게 만나게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. 이게 호이스트 캐리지식이라고 보시면, 호이스트 캐리지식의 일반 작업 방식에 대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호이스트 캐리지식에 대한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? 여기에 대해서는 가공 본줄에 대한 경사도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. 첫 번째, 임지와 잔존목의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작업 형태다. 그 다음에 운전 조작이 간편하다. 그 다음에 짐 달림 도로래가 이제 불필요하다.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집재에 대한 능률이 뛰어나다.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반송기가 요구되고 가로 집재 거리는 제한적이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설에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짧다라는 거. 이 6가지가 이 호이스트 캐리지식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렇고요. 이제 다섯 번째는 스너빙식이 있습니다. 이 스너빙식은 뭐냐? 이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. 스너빙식 역시 완성이 하나 그리고 이거는 라인이 반쪽짜리 그냥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이게 일반 작업 방식 모형이고요. 이게 스너빙식입니다. 그러면 이 스너빙식에 대한 특징은 뭐냐? 첫 번째, 올림 집재에 사용하는 경우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공 본줄의 경사가 10에서 30도의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. 그리고 이게 가공 본줄의 이제 경사로 따진다면은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타일러 방식 가공 본줄의 경사 범위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점 명심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설치가 간단하고 운전이 쉽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가로 집재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. 이게 스너빙식의 앞선 네 가지 방식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가로 집재 방식이 가능하냐, 불가능하냐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계류형 반송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어느 정도 가로 집재가 가능하다라는 점. 이렇게 특징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슬랙 라인식입니다. 이 슬랙 라인식은 뭐냐?
예, 이게 그 슬랙 라인식에 대한 그 일반 작업 방식 모형입니다. 그러면 이 슬랙 라인식에 대한 특징은 뭐냐? 먼저 첫 번째, 젬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가공 본줄의 인장력을 조정하는 형태라는 점. 그 다음에 이 반송기의 이동은 그 자중에 의한다는 거. 이 반송기의 그 이동이 자중에 의한다는 거는 아까 첫 번째 그 설명했던 그 타일러식하고 그 같은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중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. 그 다음에 가선 설치가 용이하다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큰 장력이 걸리는 가공 본줄을 작업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라는 점.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게 그 지형의 굴곡이 이제 심한 경우에 그 반송기를 그 완전히 이제 지면으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슬랙 라인식의 특징이라는 점, 예, 아시면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제 그 가선 집재 그 고정 그 스카이라인 방식에 대한 그 종류 5개 이제 설명 끝났고요. 그럼 이제 네 번째, 이제 큰 단은 다시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서술을 끝마쳤으니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산림 그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. 저는, 이제 그 아까 그 집재 그 방식에 그 트랙터형 집재 방식이 있고 가선형 집재 방식을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,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그 효율성을 고려한 집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 설명을 해보겠다 라는 게 제가 이제 다음 그 답안 전개해 나가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집재 방법, 현재 그 우리가 그 첫 번째 기계력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집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차량형과 그 가선형으로 구분한다라는 거. 그런데 이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그 차량형이 우수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,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 상태는 어떠냐? 대체로 험준하다. 그러면은 지형 여건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가선형 집재 방식이 적합할 수가 있다라는 점,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그 지형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환경 그 친화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여기에도 결국에는 가선형 집재 방법이 옳다라는 거 언급해 줄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와서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종합해야 되겠죠. 사회적인 요소라든지 환경 경관적인 요소,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집재 방식이 옳으냐. 제가 이제 그 과거 이제 뭐 숲 가꾸기에 대한 그 사업도 많이 해보고 이제 현장을 많이 그 바라본 것을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록 이게 그 국부적으로 이제 그 인재 그 훼손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 경사지 미만까지는 이제 작업 인도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트랙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집재 활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되는 이제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가선 집재를 이제 병행을 하는 시스템을 해서 집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이제 저는 그 네 번째 이렇게 그 효율성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.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이냐? 내가 이제 그 산림 그 기술자로서 지형이라든지 그 산림의 위치,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운용에 대한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집재 시스템을 선정하고 이제 거기에 알맞는 그 장비를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
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한 그 기반이 그 필요하다라고 저는 마무리 지어 줄 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그 이제 오늘 그 문제 1번은 예,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이거 좀 과제해 보신 분, 내용이 어떻게 뭐 좀 설명 그 부분 좀 대략적으로 비슷합니까? 어떤가요? 좀 뭐 다른 부분 혹시 있습니까? 열심히 필기하시는 건지 조용하시네요. 예, 그러면 문제 1번은 예, 여기까지 하겠고요.